일본이 절하고 중국이 뒤집어졌다. 세계가 놀라고 주목하는 한국의 위대함. 이미 전 세계의 유명인들이 한국 국적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보이는 이런 썸네일들, 일명 국뽕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의 영상들입니다. 저도 이러한 영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발견에 세상이 놀라워했다. 삼성이 놀라운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메시가 한국의 치안에 감동을 먹고 귀화를 결정했다느니, 스티브 잡스가 삼성의 기술력에 놀라 애플을 나와 삼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그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며 심지어 조회수도 잘 나오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저런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만들겠지만 보는 사람은 대체 왜 거짓임이 분명한 저런 영상을 보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국뽕을 보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봅시다. 국뽕은 왜 매력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공격을 당하면 내가 공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집단이 성과를 이루면 내가 이룬 것처럼 기쁜 것이죠. 왜일까요? 과거부터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였습니다. 무리를 지음으로써 내가 약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고 강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며 생존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무리가 다른 적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내 무리가 다른 무리보다 발전하고 우월하다면 내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와 함께 우리 인간은 과거부터 진화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약 이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국뽕을 좋아해야 하는데 당장에 나와 내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뽕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사실은 국뽕에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연령대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MZ세대는 이전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단체와 협동을 중시하는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보다 집단, 즉 국가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국뽕 채널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국뽕 채널은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보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동양에서 더 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을 중요시하는 것이 국뽕 채널을 보고 말고에 있어 유일한 요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국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 또한 이러한 국뽕에 빠지는 것에 주요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느껴질 때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내 삶의 불만족을 내가 속한 국가의 우월성으로 돌리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 나의 문제를 마주보고 해결하기보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닌 내 심리적인 우월감 또한 줄 수 있는 국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 것을 믿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이라고 믿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팩트체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며 나만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 또한 영상을 보고 긍정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국뽕 영상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대단한 나라라고 과장을 하거나 다른 나라를 미개한 나라라고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자연히 우리나라, 우리 문화가 최고고 외국과 다른 나라는 열등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하신다면 세계 2차 대전의 나치 독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히틀러를 총통으로 자신들의 민족인 아리아인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며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리아인이 위대하다라는 간단한 국뽕으로 시작한 참혹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뽕은 너무 쉬운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이어도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도피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질 몇 번이면 내 자존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중독성 높은 내용의 영상,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고 거기에 따른 내 책임도 없는 그러한 도피처가 됩니다. 문제를 마주보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회피하고 무시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나의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그 영상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국뽕 채널들에서만 내용을 찾으면 의미가 없겠죠. 편파된 정보가 아니면서 귀찮지 않기 위해 적어도 메이저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만드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짜 국뽕 뉴스를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국뽕 영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재미있습니다. 원래 내가 잘났고 남이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으니까요. 그러니 게임할 시간을 정해두고 게임하는 학생들처럼 국뽕 영상을 보는 시간을 하루 30분 또는 1시간으로 정해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버린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내 지금 문제를 마주보며 해결책을 생각해보거나 해결책에 대해 말해주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회피를 줄이고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며 실제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국뽕의 이유, 집단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품을 걸치면 내가 그 명품의 가치와 같아진다고 생각하는 심리와 비슷하다. 국뽕에 더 잘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보다 집단과 협동을 중시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국뽕의 문제점,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으며 너무 쉬운 도피처가 될 수 있다. 국뽕에 빠지지 않는 방법,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문제에 마주보기. 솔직히 국뽕 재밌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마냥 좋기만 한 사이다 라고 할 수 없기에 두 나라를 까내리며 우리나라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영상은 정말 말 그대로 뽕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저도 5년 정도 전 힘든 시기에 그러한 영상을 푹 빠져서 보고는 했습니다. 분명 그때는 제 자존감을 채우는 매우 좋은 영상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채워간 자존감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내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그것에 회피하기 위해 더욱더 자극적인 그런 국뽕 영상들을 찾고 혼자 낄낄거리고는 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저는 국뽕 영상들을 멀리하였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자 국뽕 영상을 보고 웃던 그런 제가 매우 멍청해 보이더군요. 저처럼 위에 작성한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절망의 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립니다. 파멸의 직전까지 가서야 이런 순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에도 훨씬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고 말이죠. 오래 걸려서라도 이렇게 탈출하면 다행이지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국뽕 채널, 즉 손쉬운 도피처는 별것 아니게 보이지만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것들은 국뽕 채널에 빠지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 특징을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